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보는 단박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정훈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를 만나봅니다. 먼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현재는 이제 본부를 비롯해서 연구 기능을 담당하는 고용개발원, 그다음에 6개의 지역본부와 그다음에 16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인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원 5곳과 그다음에 27개의 맞춤 발달센터들이 운영 중이고 또 보조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보조공학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제 장애인공단은 크게는 두 분야의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장애인 당사자분이시고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제 장애인분들에게는 직업 재활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 참여를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취업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취업 알선, 그다음에 취업 후 사후 지도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저희 공단에서 다 담당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27만 명의 의무 고용 대상 사업체의 27만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기업 파트인데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잘하고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통해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과 친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1990년에 공단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도 함께 도입이 네, 됐는데요. 맞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국내 장애인 고용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현재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공단이 설립된 지가 벌써 어느덧 32년이 됐습니다. 저희 설립 때만 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0.43%, 1% 미만대였었고요. 그때 근로자가 약 8천 명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현재 지금 장애인 고용률은 3.1%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사업체에 근무하고 약 27만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될수록, 그러니까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이 될수록 장애인 고용에 좀 약간 다소 의무 고용률을 못 채우는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약 30%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거든요. 의무 고용률은 지금 민간일 경우에는 약 3.1%인데 그걸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10개 기업 중 3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OECD 주요 선진국을 보면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을 잘 고용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그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률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저희가 고용률이 낮다고 해서 이거 저희가 포기할 것은 아니고요. 네. 고용률이 낮으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이제 고용 기회가 열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고요. 예전에 김유영 교수가 얘기했던 블루오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약간 소원하거나 아니면 소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실은 맞춤형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체에 필요한 인력, 그 다음에 사업체에 필요한 어떤 고용 모델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체한테 이걸 제시하고 그걸 고용 유도할 수 있도록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부담금이라는 어떤 채찍만을 가지고 사업체의 고용을 유도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당근을 같이 줌으로 인해서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에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그래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유통이나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회계 분야에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좀 장애인 고용이 접근이 어려웠었던 분야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고용률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는 저희 이제 고용 컨설팅 센터가 설립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히 요즘 이제 그 ESG라는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회계적인 중요성, 재무적인 중요성을 기업의 어떤 가치 우선순위로 두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비재무적인 어떤 그 재료죠. 그러니까는 ESG라는 환경이나 사회, 그다음에 지배구조 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KESG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기업체가 그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를 경영 평가할 때 그걸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수준하고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KESG를 기업체에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게 이제 저희로서는 이제 장애인 고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애인 고용을 통해서 ESG도 실천을 하고 또 사회적 책임도 다 하시고 그다음에 법률도 지키시고 그다음에 기업의 무엇보다도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부터 광주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대기업 장애인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대기업들의 상황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은 의무 고용률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이제 실천을 했는데 약간 이제 구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영역을 말씀드리면 고용률은 3.53%로 실은 우리가 의무 고용률이 3.1%인데 벌써 이제 초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300인 이상 의무 고용 사업체에 있어서는 그 의무 고용률 달성이 약 2.59%로 약간 3.1%에 못 미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까 대기업의 일반적인 상황하고 비슷하게 광주 지역에도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광주 지역에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실은 이제 광주에 근무할 때는 이 회사가 그렇게 두드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워낙 고용을 잘했기 때문에 그 회사 실명을 말씀드리면 북구에 위치한 엠코 테크놀로지 코리아입니다. 네. 실은 이 회사는 2019년만 해도 물론 이제 고용률을 다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명이라는 장애인을 고용한 상태였었고요. 그때 당시에 고용률은 2.1%로 조금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공단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그 컨설팅이나 맞춤형 제시를 통해서 맞춤형 그 모델을 제시를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갔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현재는 약 140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있고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하고 지속적인 어떤 그 직무 개발 그리고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꾸준하게 컨설팅을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전남대 산업협력단은 주로 이제 연구나 학술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실은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용 정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인턴제나 다양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실은 이제 업무 영역하고 좀 안 맞았어요. 장애인분들의 그런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시도하다가 다소 이제 조금 미루고 다른 그 ESG 관련 차원에서 공단하고 그 산업협력단하고 TFT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 직접적인 고용보다는 또 다른 간접적인 고용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단,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 그다음에 이제 산업협력단과 3자 간의 장애인 체육 선수 고용 협약식을 진행을 해서 그걸 이뤄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고용이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테니스 등 4개 종목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장애인을 11월 오늘이 2일이니까 11월 14일 날 그렇게 고용하기로 약속이 돼서 11월 14일이 지나면 고용률을 달성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만 이상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광주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광주는 실은 이제 뭐 빛고울 도시고 약 15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는 저희 이제 장애인 고용 부분을 민간 쪽에 많이 포커싱을 뒀었는데 이제 공공으로 포커싱을 좀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컨소시엄형 표준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통해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이 포함되는 회사들을 말합니다. 이 부분은 실은 이제 그 민선 8기 이제 광주 민정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가 인수위원회에 이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제안하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인수위에다가 지속적으로 이 제안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그 강기정 광주시장님 특보인 분하고 이걸 얘기를 했고 또 광산구청 박병규 구청장님과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그 우리나라 최초의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인 푸르메 여주팜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 체계, 그 다음에 규정 계칙 등 그리고 사업의 어떤 벤치마킹 할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현장을 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들이 일련의 그 일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쪽 부분에 대한 그 굉장히 관심과 또 처음에 인수위에서 저희 공단하고 얘기를 할 때 이쪽 그 디지털 부분에 있어서의 17개의 디지털 훈련센터를 짓겠다는 100대 공약 안에 저희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금 이제 구로 디지털하고 이제 판교 디지털 센터 두 곳만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저희가 15개를 더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디지털 인력 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거를 포커싱해서 기술 인력이나 이거를 역량 강화를 시키는 기관들이 없었던 거는 좀 저희들이 조금 뒤늦게 출발을 한 건 사실이고요. 향후 17개를 추가적으로 세움으로 인해서 장애인 디지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17개 중에서 2개는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디지털 센터 아까 멘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11월 안에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센터를 준비하고 12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게 이제 광주에 설치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광주의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훈련센터, 네,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신설되고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광주 디지털 센터는 이제 12월에 오픈 예정이고 우리 공단으로 보면 세 번째 이제 디지털 센터가 됩니다. 지금 이제 판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로에 두 군데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광주가 오픈됨으로 인해서 광주는 광주 지역본부를 위주로 광주 지역본부 맞춤센터 그다음에 IT 센터가 광주 권역 안에 다 설치되는 실은 이제 광주 중심 허브가 되는 거죠. 실은 광주 지역본부는 전남지사, 그다음에 전북지사, 그다음에 제주지사, 그다음에 전남에 있는 전남직업능력개발원을 다 아우르는 그런 포커싱이 되다 보니 그 중에서도 이 디지털 센터의 역할은 아마 기존의 다른 영역, 직업 영역하고 다르게 좀 더 광주 지역의 장애인분들에게 좀 더 고급적인 그 디지털 기술을 보급하고 그걸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지역 사회에서 디지털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에 그런 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메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이제 최근에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다음에 우리들의 블루스의 우리 정혜영 작가 등 장애인분들이 이런 드라마의 소재로다가 잘 활용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장애 영역에 잘 몰랐던 분들이 장애라는 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또 여러 직업 영역 속에서 일부에 그렇게 일부에 국한돼서 있긴 하지만 활동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공단이 30년이 됐고 또 공단뿐만 아니라 복지관 또 장애인 단체 기관 그다음에 지자체가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도 다 함께 일하는 사회를 꿈꾸는
장애인 고용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노력하겠고요. 실은 이제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들, 특히 이제 광주광역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광주권 안에서 장애인분들이 잘 취업되고 또 사회 활동을 통해서 본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님과 함께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